161페이지에 99의 기출문제, 문제 5-1번. 다음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김기안의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필요한 수당 공제를 등록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2월 급여 명세의 내역이 나왔고요.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 12월분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고 급여 항목 내역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당사는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권 충족한다고 나왔으니까 비과세. 공제 항목 내역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작성하고 수당 공제 등록, 수당 등록은 모두 월정액 여로 체크하래요. 사용하는 수당 이해 항목은 부로 체크하기로 한다.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둔다. 전월 미양수익 20만 원이 2월 되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왼쪽 상단에 수당 공제에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는 없고 직책수당 없고 월차 수당 없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없고 직책수당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에다가 F2 눌러서 연구, 연구,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비과세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월정액, 월정액 식대도 정기, 자가운전도 정기 그 다음에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도 정기 바꿔주시고 됐나요? 공제 등록은 따로 건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확인하신 다음에 기속은 12월 지급일은 12월 30일 김기한의 기본급이 350 아니 여러분들 교재 칸이 좀 이상하게 된 거구나. 식대가 10만 원 한 칸씩 내려간 거네 지금 보니까 식대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연구기관 연구보조비가 20만 원 직책수당이 60만 원 칸이 한 칸씩 내려가네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국민연금이 18만 4,500원, 건강보험료가 14만 630원, 장교용보험료가 16,200원, 고용보험료가 33,600원, 소득세가 23만 7,660원, 지방소득세가 23,760원 여기까지 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기속도 12월이고 지급도 12월이면 12월 한번 치고 엔터를 쭉 쳐주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정표에 의해서 한 명 440만 원 주면서 23만 7,660원 원천징수했고 맨 밑에 5번 전월 미양급세액 20만 원 왼쪽 하단에 12번 전월 미양급세액에 20만 원 넣어주시면 조정해가지고 37,66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종료할 때 저장 확인을 물어보면 저장하시고 두 번째 다음은 박대박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와 유해사항을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해서 완성하고 월세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본인은 소득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자고 박정호는 연령이 안 걸리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가세요. 그래서 예,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김유진은 장애인이고 1900억 500만 원이니까 소득이 안 걸리죠. 그치? 소득이 안 걸리니까 기본공제 가능하고 서지의 배우자는 1원 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공제 가능하고 서민우 처남은 연령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되고 박하나는 중학생 소득 없으니까 공제가 되고 박하연은 미취학 아동이지만 사업소득 금액 200만 원 있네. 그지? 공제가 안 되죠.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그지?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4번에서 F2 눌러서 박대박 예, 부양가족 탭 가셔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 본인이 경로나 장애인은 아니고 박정우 박정호는 기본공제 가능하니까 60세 이상 김유진은 기본공제 가능하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서지에도 기본공제 가능하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박하나도 기본공제 가능하죠. 20세 이하 박하연은 기본공제 안 되니까 부 서민우도 기본공제 안 되니까 부 됐어요? 음. 연말정산 추가적인 입력 광고구나 우리가 부양가족 팁까지는 했고 두 번째 연말정산 관련자는 전부 다 국세청 자료로 가정하고 보장성 보험료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 원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박정우가 내야 되는 거죠. 박정우가 그치? 박정우가 아니지 이게 박대박이 내야 되는 거죠.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에요. 혜택 받는 사람이 박정우고 아버지도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공제 안 되는 거는 서민호하고 박하연만 공제가 안 됩니다.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죠. 박대박이 됐고 이거 어차피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소득 제한에 안 걸리고 연령 제한에 안 걸리니까 이거 그 박정호가 내고 김유진이 냈다고 하더라도 박대박이 낸 걸로 보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차피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일반 보장성에 8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고 연령 제한 없고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가능합니다. 어머니 보청기 되고요. 간병비는 안 된대요. 간병비.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 되고 질병 치료비 미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했네요. 국외 의료비 안 돼요. 국외에서 쓴 거는 그 교육비만 실성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없고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뿐만 됩니다. 부양가족 탭 가셔서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 성명에서 F2 눌러서 김유진 이거 배우자 직계로는 김유진
증빙코드 국세청장, 금액은 100만 원만 되고요. 확인하시고, 교육비, 본인 대학원 되고, 처남은 안 되죠. 처남은 공제 안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자녀의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만. 음,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만. 학원비, 박하연은 취약자 아동이죠. 근데 소득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구나, 그지? 박하연은 소득제한 걸려서 안 되고, 안 되고, 어머니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지급한 특수교육비에 공제되죠. 공제되고, 여기까지 이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음, 연말정산 입력에 교육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본인 1,100만 원, 현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박하나가 중학생, 초중고, 더블 클릭,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에서 80만 원만 넣어주시고, 박하연은 취약견이라서 가능하죠. 취약견에서 가능한 게 아니구나. 박하연은 소득제한 걸려서 안 되고, 어머니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됐을까요? 음, 확인하시고, 기부금, 정치자금은 본인만 공제가 되고, 천안 사립대학교 연구비 천안 소득 안 걸리죠. 기부금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습니다. 사립대학교 연구비 공제가 되는데 법정 기부금이에요. 이거는 법정 기부금. 사립대학교의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지출하는 거 법정 기부금.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정치자금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는 15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 이하 칸에는 10만 원만 10만 원 초과 칸에 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 단기에 천왕이 지출한 거 50만 원 사립대학교에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지출하는 거 법정 기부금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좀 어렵게 나왔네. 월세 주택 임차 본인이 무주택 세대죠? 어디 나왔지? 부양가족의 소득세 공제 내용 중 박대박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박대박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무주택 세대인지 이런 건 안 나왔네. 이 사람이 총급여가 어쨌든 7천만 원이 안 되고 무주택 세대 주면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하죠. 아, 앞에 나왔구나. 이 앞에. 무주택 세대죠. 그지? 음. 그러면 월세 주택 임차 탭 가셔서 아니, 왜 이렇게 임대인 명의 김창명 주민번호가 77 0 227 1234 561 유형은 F2 눌러서 아파트 면적은 84제곱미터
주소지는 예,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게시일은 예,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니까 이번 연도는 예, 1년 12개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70만 원씩 12개월 하니까 예, 840만 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까지 넣어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은 없고 형제자매나 위탁아 동 쓴 거 안 됩니다. 신용카드 2,500만 원 속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30만 원, 회사 경비 사용액은 공제가 안 되죠. 항공기를 판매하는 면세 물품의 구입 비용도 공제가 안 돼요. 이거 국외 사용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면세품 구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구입한 것도 예, 그 해외에서 구입한 걸로 본다는 얘기야. 결국 면세니까. 현금 영수증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의료비하고 중복공제 가능하고요.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예,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되고 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거다.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왼쪽 하단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셔서 2,500만 원 중에서 전통시장에 50만 원, 대중교통에 30만 원, 회사 경비 사용액 안 되고 항공기 안 되고 그러면 2,500만 원에서 50만 원은 전통시장으로 나가고 30만 원은 대중교통으로 나가고 회사 경비 사용액 100만 원 안 되고 항공기 판매는 면세 물품구입 150만 원 안 되고 2,170만 원만 신용카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해 갔을까요? 2,170만 원? 2,500만 원에서 전통시장 50만 원 안 되고 대중교통 30만 원? 그러니까 딴 데 넣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회사 경비 사용액, 회사 경비 사용액은 회사 비용 처리됐으니까 안 되고 항공기 구입한 거 안 되고 그래서 2,1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은 100만 원만 보장성 보험료 안 되고 그지? 음,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9의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